여러분, 혹시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평수, 가격, 교통편?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주변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바꿔버리는 것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살면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풍수 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살다가 가족들이 계속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결국 이사를 간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랬구나 하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하는 집 주변 환경들과 현대에 새롭게 생긴 위험 요소들까지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 풍수지리학에서는 땅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땅의 기운을 매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집 주변의 지형과 환경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재물운, 인간관계, 심지어 자손의 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좋은 기운으로 둘러싸인 복된 터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재물운에 관한 소원을 적어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집 바로 앞이나 뒤로 흐르는 하천이나 개천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집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집 앞을 흐르는 물은 재물운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집 뒤쪽으로 물이 흐르면 배산 임수에 좋은 조건이 아니라 뒷배를 치는 흉한 형국이 됩니다. 이런 집에 살면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나갈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물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향이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하천 근처에 사는 분들이 겪는 문제들을 보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건강 문제, 홍수나 범람의 위험, 모기나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어 위생상 좋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이 풍수에서 말하는 나쁜 기운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산골짜기나 계곡 입구에 위치한 집입니다. 산은 좋지만 골짜기는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골짜기를 음기가 모이는 곳으로 봅니다. 특히 해가 잘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일수록 음의 기운이 강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산골짜기의 차가운 바람과 습기는 관절염이나 신경통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비타민 D 부족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나 토사 유실의 위험도 있어서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살면 가족들이 자주 아프고 특히 여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발전이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절벽이나 급경사지 바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이런 곳은 앞살이라고 해서
풍수에서 가장 기피하는 지형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강한 기운이 집을 압박해서 거주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벽 아래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낙석이나 산사태의 위험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벽이 햇빛을 가려서 집이 항상 어둡고 습할 수 있고, 이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곳에 살면 가족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답답하며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T자형 도로의 끝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로충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따라 직진해오는 기운이 집을 정면으로 찌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불안하고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T자 도로 끝 집들을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나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집으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 가족들이 자주 다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재물운도 좋지 않아서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집입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정체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들어오는 길이 하나뿐이므로 좋은 기운의 유입이 제한되고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쌓이게 된다고 봅니다. 막다른 골목은 응급 상황 시 대피가 어렵고 화재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이나 강도 같은 범죄자들이 숨기 좋은 곳이기도 해서 치안상으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발전이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고객이 찾아오기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 정문 앞에 큰 나무나 전봇대가 바로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문전수살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여겨지며 특히 고목이나 죽은 나무일 경우 더욱 좋지 않다고 봅니다. 큰 나무가 집 앞에 있으면 태풍이나 강풍 시 나무가 넘어져서 집을 덮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나무 뿌리가 집의 기초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낙엽이나 가지 때문에 청소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전봇대의 경우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의 건강운이 좋지 않고 특히 가장의 운이 막힐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집안으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집 바로 앞에 다른 집이나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문충이라고 합니다. 두 집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기 쉽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생활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주보는 집에 살면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이웃과도 자주 다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생긴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병원, 특히 큰 종합병원 바로 옆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병원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가까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한 소음과 혼잡함, 주차 문제 등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매일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생활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근처에 살면 건강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있는 큰 병원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9번째는 화장터나 납골당, 묘지 근처입니다. 이런 곳들은 가장 강한 음의 기운을 가진 곳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시설이 현대적이고 깔끔해도 죽음과 관련된 장소이므로 생활 공간과는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 환경 면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 근처에 살면 가족의 건강과 운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다고 봅니다. 10번째는 큰 공장이나 화학단지 근처입니다. 특히 매연이나 악취,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곳들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기운을 발산한다고 여겨집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있고, 악취나 소음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나중에 팔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음, 악취 등이 모두 나쁜 기운을 만든다고 여겨지며, 특히 화학 공장의 경우 독성 물질을 다루므로 더욱 좋지 않다고 봅니다. 11번째는 고압선이나 송전탑 바로 아래나 근처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므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집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압선이나 송전탑 근처에 살면 기운의 흐름이 불안정해져서 거주자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수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교도소나 구치소 근처입니다. 이런 곳들은 매우 강한 음의 기운을 가진 곳으로 여겨집니다.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좋지 않은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탈옥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도소 근처에 살면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여겨지며,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사업이 잘 안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곳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몇 가지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안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 정화 식물들을 많이 키우세요.
또한 좋은 향을 피우거나 긍정적인 음악을 자주 들어서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단막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나 관목을 심어서 자연스러운 차단막을 만들거나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서 시각적으로라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문에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정화 의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이용해서 집안을 정화하거나 향을 피워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곳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이나 바다, 공원 같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자주 방문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오세요. 또한 절이나 교회 같은 영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정이나 옷 같은 천연석,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이나 그림 등을 집안에 배치해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그 환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집을 구할 때는 이런 점들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집 자체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만 보지 말고 밤에도 한번 가보시고 평일과 주말의 분위기도 다를 수 있으니 여러 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직접 들어보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전통적인 풍수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고 개인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집을 구할 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찬 복된 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재물운에 관한 소원을 적어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